오늘 드린 말씀은 개발 행위가 끝났다는 전제하에 이제 다음 진행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혹시라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 행위에 대해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공사나 혹시라도 하시면은 그건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다시 원성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털을 다진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개발행위 허가가 나기 전에 뭐 포크레인을 불러서 뭐 보강토를 쌓는다거나 땅을 뭐 털을 닦는다거나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꼭 득하시고 털 닦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뭐 설계가 다 끝났고 개발행위 그 땅이 되지가 않을 경우라면 개발행위를 받으셔야 돼요. 허가를. 그런 게 끝났다. 뭐 그 필요한 서류들은 설계사무소에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뭐 설계사무소나 뭐 토목 관련 회사에서 토목회사에서 그런 것들은 다 알려주니까 어차피 제가 뭐 딱히 이건 동일할 테니까 뭐 이제 추가로 허가가 끝났다. 그럼 이제 토목도 끝나고 다 끝났다. 설계 허가, 신고 혹은 허가가 끝났다면 정기 신청하시면 돼요. 정기 신청도 뭐 딱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정기 신청은 그 근처에 전업사에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뭐 수수료랑 뭐 되게 납입 한전 뭐 불입금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얼마 내라고 알려주고 그럼 그 사람한테 수수료 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전업사에서 언제 방문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면 그때 하시면 돼요. 물론 그 전에 뭐 내부에 그 땅 안에 전봇대가 있어야겠죠. 본인 땅이나 거기에 경계 혹은 주변에.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까리한 문제인데 전기를 끌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전봇대잖아요. 전봇대에서 와야 되는데 그게 도로 같은 경우 그렇죠? 혹은 뭐 타인의 땅에 전봇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땅이 있는데 누군가의 땅에 전봇대가 있는 게 마지막이라고 치자고요. 누군가의 땅 대지 위에 혹은 뭐 밭이나 거기서 전기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의 땅 위로 어쨌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겠죠. 누군가의 대지 위로 오는 거니까 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할 경우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혹은 토지를 구입할 때 있어서 그건 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다행히 저희 땅과 뭐 그 경계 사이 사실 뭐 저희 땅 아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언제 온다고 전업사에서 연락이 와요. 그때 그러면 그때 정기는 하시면 돼요. 아니 뭐 이거는 추가로 또 설명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수도 지역이라면 그 지역 상수도 센터에다가 급수 공사를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신청하시면 얼마 내라고 납입금 얼마 내라고 나오고 비용 내라고 얘기가 고지서가 날라오고 그거 내시면 뭐 되는 거고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오느냐예요 원선이. 그러니까 뭐 국유지나 일반 도로나 뭐 이런 데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 원선이 시작되는 데가 개인 땅이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지역이 농촌 지역이나 그런 지역이라면 대부분 누군가의 그 도로가 누군가의 땅이에요. 누군가 개인 소유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쓰는 거예요. 다 같이 도로로.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시골에서 남의 땅 안 밟고 못 다닌다는 말.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도로가 지목은 도로지만 개인 땅인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들어오는 길이 상당 부분이 개인 땅이에요. 마을 분들 땅인 거죠. 뭐 안 그러면 길이 안 나니까. 그래서 십시일반 이렇게 농로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수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수 라인은 개인 땅에서 끝나는 거죠. 그 도로가. 그럴 경우에 어쨌든 그거는 개인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상수도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그 도로가 물론 이건 또 다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도일 경우라면 아마 집 짓는 과정에서 건축 허가 자체가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깐깐하더라고요. 분명히 불필요한 건데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한 번씩 점검을 해보세요.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뭐 상수도도 이제 신청을 해서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은 좀 미리 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도는 동파 염려 때문에 이 추울 때 있죠. 아주 추울 때 공사를 아예 안 해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공사 아예 안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이건 의외로 되게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전기는 그런 건 없고, 다만, 일단, 그래서, 수도랑 전기를 모두 신청하셨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터를 닦아야겠죠? 터 닦는 게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삽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대지고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땅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지를 뭐 집 나대지가 있는 경우도 드물 테고 대지라면 건물이 있을 텐데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도 뭐 많지는 않잖아요. 아마 대부분 받칠 경우가 제일 많겠죠. 그러면 이제 포크레인 섭외를 해야 돼요. 포크레인은 근데 근데가 아니라 대략 공투, 공육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시중에서 이제 저희가 일반인들이 섭외할 수 있는 건 공투, 공육이 있어요. 여기서 공투가 뭐냐? 공투는 그 바가지 사이즈예요. 그 포크레인이 장착되는 바가지 사이즈를 말해요. 공투면 0.2 세제곱미터예요. 한 번 그 바가지로 풀 수 있는 게 가로 세로 높이 0.2 그 양이 0.2 세제곱미터만큼의 양이라는 거죠. 공육은 0.6 세제곱미터만큼의 양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라면 공육이 단순히 비교했을 때 3배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용은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공투가 55만원, 공육이 65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10만원 차이인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은 3배 차이라는 거죠. 뭐가 낫게요? 당연히 공육이 낫겠죠. 근데 공육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공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아마 그래서 대부분은 뭐 공투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누구는 뭐 공투가 작기 때문에 좀 섬세한 작업을,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바가지만 좀 작은 거 끼면 되는 거지. 어차피, 하는 기사분의
실력이지 뭐 사이트 작다고 뭐 잘하고 그런 거 있나요?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06을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뭐 공투든 06이든 어쨌든 섭외를 해야겠죠? 다만 섭외할 때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돼요. 뭐 농번기나 이럴 때는 섭외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4월달에 뭐 그쯤에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되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때 한참 이제 논을 막 뒤집거든요. 많이 논이나 밭을 포크레인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한참 미리 좀 예약을 하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루 쓰고 얼마 쉬다가 또 쓰고 포크레인이 섭외를 못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섭외를 하시라. 농번기 때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뭐 저는 제가 뭐 잘못을 했다고 잘못 계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죠. 어떻게 하냐, 와서 보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하는 데까지 해보죠. 뭐 오늘 해도 안 되면 뭐 더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예, 뭐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런 것보다는 미리 이거 며칠이면 될까요? 얼마면 될까요? 라고 그 기간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책임지고 이날 일까지 하고 얼마에 합시다.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 못 드는데 저는 전자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을 좀 한 게 아닌가, 기사님이. 약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이 이렇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일처럼 해주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현장이 그래서 거칠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노동판이라는 게, 건설 현장도 노동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성도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좋게 얘기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을 해도 잘 빠그라지는 게 이 건설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기간을 잡고 언제까지 하기로 하고 얼마로 하기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이틀 예상했는데 3일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틀이면 지금 생각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믿고 맡겼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작업량이랑 비용이랑 계산하시는 게. 그리고 만약에 대지 내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 흙을 가져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토를 한다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렇다면 덤프트럭을 한 대 미리 섭외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포크레인으로 할 경우 여기 있는 흙을 여기로 옮기고 또 여기 있는 흙을 또 여기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는 거죠. 포크레인은 옮기는 용도보다는 그 포크레인의 저력은 파고 쌓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옮기는 거는 덤프트럭이 낫단 말이에요. 근데 비용은 비슷해요. 덤프트럭도 하루 쓰는데 5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반나절을 썼는데 그때 25만 원과 30만 원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흙을 파서 여기로 옮겨야 된다면 여기 덤프트럭을 대기시켜 놓고 뭐 하루 종일 옮길 게 아니면 반나절만 쓰면 되잖아요. 여기서
쌓고 덤프트럭 보내고 쏟아붓고 오고 또 흙 판 거 올리고 또 쏟아붓고 오고 이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또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미리 고려해 주셔서 장비 때도 계산하시고 장비를 섭외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